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판매했던 색종이 접기, 별종이 접기 그 상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총 매출 데이터예요. 첫날에 5개, 5개, 1개, 4개, 1개, 1개, 6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집행 광고비 300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했던 게 아니라 입고가 빨리 됐는지 확인하려고 AI 스마트 광고를 켜놨다가 그 사이에 300원 빠져나갔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개 이상 평균 내면 하루에 한 3개 이상 정도 이렇게 팔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상품 등록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상품 관리, 상품 등록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판매자 배송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기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브랜드, 요 브랜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만의 확실한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브랜드 이름을 쳐요.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나이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나와요. 내 상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자기의 브랜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브랜드 없음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등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안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쳐도 돼요. 월셈이란 브랜드는 당연히 없겠죠. 검색을 한 다음에 브랜드 추가하기. 월셈을 브랜드로 선택하고 싶나요? 네, 브랜드 추가하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로 하기로 했었죠? 스마트폰, 암밴드. 노출 상품명 그냥 이렇게 적어줄게요. 아래로 쭉 내리시고요. 자, 저 지난번에 이제 카테고리 요거였어요. 가전 디지털에. 우리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왜냐? 상위 판매자들 카테고리가 전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테고리를 할 거예요. 나는 뭐 기타 휴대폰 액세서리야 일로 들어가도 할 수는 있는데 노출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밴드형 하겠습니다. 적용 모델이 나오는데 적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프리로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색상은 제가 할 색상이 블랙, 그레이. 보니까 저는 네이비도 괜찮던 것 같더라고요. 네이비, 핑크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판매가를 9,000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9,000원. 여기도 9,000원. 정상가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정상가를 쓰면 기본적으로 할인에 대한 그 약간 메리트 같은 게 생겨요. 네, 그래서 노출이 더 잘 됩니다. 정상가가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가가 요런 걸 정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18,000원짜리 요게 요렇게 됐다. 요런 걸 좀 뜻해 주는 겁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정상가를 한 30% 정도 올려서 하거든요. 11,800원? 11,880원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정상가.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한 다음에요. 재고 수량은 뭐 우리가 이걸로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만든 상품 이미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 이미지 클릭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 넣으셨으면 아래로 좀 내려서 상세 페이지 만든 것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 넣었으면 상품 주요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인증 정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인증 정보. 우리는 암밴드이기 때문에 인증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를 클릭해 주면은 보세요. 요거였을 경우에는 뭐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막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인증 신고 대상 아님을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줄죠. 제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자명 한 칸 띄고 협력사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문제될 거 없어요. 인증 신고 대상 아니고요. 병행 수입 아니고요. 새 상품, 미성년자는 가능. 새 상품, 미성년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인당 요거 설정하지 마세요. 설정 안 함. 판매 기간 설정 안 하고요. 부가세는 우리 과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검색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검색어에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쿠팡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검색어도 20개까지 넣을 수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막 넣는다고 내 상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또다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쿠팡에 들어간 다음에요. 우리는 일단 먼저 암밴드였어요. 암밴드. 암밴드를 검색을 하면 암밴드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쭉 나와요. 일단 요거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 하나 열어주세요. 메모장을 열어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는 거예요, 먼저. 네, 붙여 넣고요. 또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쭉 다 있어요. 네, 연관어 복사. 다시 또 붙여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들어가 볼게요. 우리 거 스마트폰 암밴드였죠?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암밴드로 들어가면은 연관 검색어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걸 또 복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하면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 스마트폰 암밴드. 요거는 검색어가 아예 없네요. 다른 거.
나머지 것들은 검색어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랑 일단 결이 안 맞는 모든 키워드를 다 제거해 줄 거예요. LED 암밴드 우리랑 맞지 않고요. 이런 거 우리랑 맞지 않아요. 수영도 맞지 않습니다. 손목도 맞지 않아요. 맥세이프도 아니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랑 맞지 않는 거를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밴드도 아닙니다. 팔목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암밴드 케이스도 이상합니다. 하드 케이스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총 20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요거까지 나이키 암밴드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총 2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열을 보면 여기 보시면 총 24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4개 정도를 더 제거해 줄 겁니다. 골프 우리랑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운동 암밴드 이렇게까지 나온 다음에요. 얘네를 다 복사를 해서 GPT로 갈 겁니다. 쿠팡 연간 검색어를 가져온 데이터야. 중복 상품 제거하고 띄어쓰기를 부탁해 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요거를요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예요. 스마트폰 암밴드, 휴대폰 암밴드, 핸드폰 암밴드 쭉 보면은 요 7인치 요것도 빼주도록 할게요. 일단 다 복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상품 등록하던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부분에 요거를 다 넣어줄 거고요. 요 7인치 부분 아까 전에 요거를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서 왜 제가 20개를 다 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무슨 뭐 LED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는데 LED 상품을 검색했던 사람들이 우리 거를 클릭을 했다가 LED가 아니라 바로 나가면은 연관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우리 상품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 검색 필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우리 휴대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거고요. 재질 한번 작성해 볼까요? 여기는 우리랑 맞지 않네요. 우리는 폴리입니다. 색상. 여기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색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그레이 색상인데 여기 보면은 그레이 계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쓰질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그레이, 뭐 다크 그레이 이렇게 써버리면 검색 필터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블랙이니까 블랙 계열, 그레이니까 그레이 계열, 네이비니까 네이비 계열, 핑크니까 핑크 계열 작성해 주겠습니다. 캐릭터 없고요. 옆으로 넘겨서 이거는 휴대폰 스트랩이잖아요. 우리가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트랩 여부도 필요 없는 거고요. 휴대폰 스트랩도 필요 없는 거고요. 출신 연월 적을 필요 없고요. 핸드 그립 없고 맥세이프 없고 카드 수납 가능하죠? 일괄 적용으로 해줄게요. 포함 수량 1개 나머지 것들은 다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작성해주고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거 모르겠네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는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상품 정보 제공 공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스포츠 용품으로 가겠습니다. 스포츠 용품 이거를 맨 처음에 클릭을 해줘야 되냐면 볼게요. 요거는 요 정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학 제품으로 갔다 작성해야 될 게 엄청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한테 해당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스포츠 용품이면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이 아니라 기타 제화면 기타 제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런 모든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 잘 녹아져 있으면요. 그냥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요거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걸 항상 작성해 주는 편입니다. 작성해 볼게요. 우리는 캐시 인증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써 있죠?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기재. 크기 중량은 저 상세 페이지에 써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참조 눌렀고요. 색상도 참조, 재질도 참조, 구성도 참조. 제조사 수입자. 제 사업자로 수입을 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상품별 세부사항 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제품 이상시 요거는 우리 사업자 냈을 때 번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로스로 팔 거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연월을 안 썼네요. 출신 연월을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지금 3월이니까 3월. 출고지는 우리 사업자 주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등록을 할 때 판매자 배송으로 일반 배송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 작성해두면 뭐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일반 배송으로 다 해줄 거고요. 출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업자 주소, 도서 상간. 요건 저 그냥 불가능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배송으로 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걸 그로스로 넣을 거기 때문이에요. 택배사는 저희는 한진 택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진 택배 하고요. 배송 방법 일반 배송, 묶음 배송 가능, 무료 배송 해주고요. 기본 입력하고 당일 출고 마감은 그냥 한 3시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업자 주소를 넣어주면 되고요. 반품비 3,000원, 초도 배송비 3,000원, 반품비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거를 다 작성했으면
판매 요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품 목록으로 가보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승인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승인 대기가 이제 판매 중으로 바뀔 건데요. 이 다음에 또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니까 이렇게 상품이 판매 중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로켓 그로스로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로켓 그로스 판매하기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입력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쿠팡 바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쿠팡 바코드 사용해주고요. 뭐 다른 거 수정할 건 없고 사이즈 정보. 사이즈 정보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잘 모르겠어요를 누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시는 분도 물건을 직접 받아서 내가 한번 검수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어저께 했던 거대로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120mm, 100mm, 20mm, 150g 적용 눌러주고요. 소비 기간은 해당이 없음이에요. 취급 주의 여부도요.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품들도 전부 다 쿠팡 바코드 사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필수 요 사항 체크해서 한 다음에요. 수정 및 검수 요청하기가 하단 우측 하단에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수정 요청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수정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좌측에 로켓 그로스 탭을 클릭하시고 입고 관리로 와서 여기 보이시는 새로운 입고 설정 요거를 눌러줄 거예요. 여기를 들어오면은 우리가 등록한 상품이 나오죠. 그 상품을 클릭해 주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수량 내가 넣어야 될 상품 개수를 넣어줘야 돼요. 저는 30개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30개씩 넣어주고요. 입고로 보낼 박스 30개씩 들어가니까 저는 한 박스에 되더라고요. 한 박스 클릭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줄 건데요. 바코드 부착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바코드 부착 서비스는 어느 때 이용하는 거냐면요. 내가 바코드 뽑는 기계가 없어. 그럴 때 이런 거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내가 예전에 몇 번 보내봤는데 회송 오는 게 좀 있더라 바코드 때문에. 그럴 때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올 때 이런 바코드 번호를 기입해서 오면 뭐 싼 데는 100원, 뭐 조금 가격이 나가면은 뭐 150원, 200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그럴 때 단가 차이를 보면서 이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뽑는 기계도 있고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류센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좀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살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경기권 이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건을 넣을 때 이 서울 근처에 물건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을 커버하고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는 센터들이 고양센터, 이천센터, 동탄센터 요렇게 요 세 가지 센터가 요 수도권 지역을 최대한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쪽에 몰아서 해줄 거예요.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고양센터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로켓 그로스 배지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구매를 좀 더 수월하게 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내 상품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로켓 크로스 배지가 안 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먼저 수도권 센터에 최대한 몰아서 상품을 등록을 시킨다. 다 물건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상품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데이터가 좀 쌓이면 그때 가서 뭐 부산, 뭐 광주 이런 센터 있잖아요. 부산, 광주 이런 센터 그런 데다가 물건을 좀 보내주면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류센터가 지금 인천 32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나쁜 센터는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천 센터도 있고. 그럼 날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이 19일인데 21일자는 좀 빠듯해요. 제가 내일 보낼 거니까 21일 정도? 21일? 23일? 21일 정도 도착한다는 예정을 할게요. 물류센터 변경을 눌러보면 고양센터 있고 동탄센터 있고 전 동탄센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양센터도 좋긴 한데요. 그래도 동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센터로 보내기로 확정했고요. 요런 게 있어요.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 이건 뭐냐면 내가 물건 100개를 센터로 보냈어요. 그러면 쿠팡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내 바코드를 다 찍으면서 입고를 시킨단 말이에요. 바코드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바코드가 안 찍혀. 그러면 걔는 다시 나한테 회송이 옵니다. 100개 중에 한 개가 잘못되면 한 개가 회송이 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보내는 택배비가 3,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개 때문에 다시 3,000원이 나한테 들어. 이거 아깝잖아요. 그럴 때 요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다 체크해 주시고요. 회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혹시 잘못돼서 돌아오는 거, 뭐 바코드, 예시처럼 바코드 같은 게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동탄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센터로 내가 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체 회송이 오거든요. 그런 물건을 다시 받을 주소,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회송지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입고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